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좀 어떻게 좀 쉬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뭐 국가직 끝나고는 항상 그다음에 또 지방직이 있으니까 또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방직을 또 어떻게 또 우리가 대비를 해줘야 되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출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작년하고 비교해서는 난도가 큰 차이가 좀 없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올해 문제가 작년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쉬운 문제하고 어려운 문제하고 그 난도 차이가 조금 굉장히 좀 난도 차이가 좀 꽤 나죠? 네, 꽤 납니다. 그래서 꽤 나게 좀 좋습니다. 작년에는 어려운 게 한 2문제 정도였었다라고, 올해는 약간 한 2문제 반, 3문제 요런 정도가 조금 아마 여러분 어렵게 좀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제 이제 문법이나 어휘나 수거나 생활영어 요런 것은 작년하고 사실상 똑같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좀 독해 쪽에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차이가 미미합니다.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생각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되게 쉬웠지만은 또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또 틀리라고 하는 문제 또 과감하게 틀려버린 이제 그런 식이 좀 되고 있지 않는가, 솔직히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 그 영어만 놓고 봐서 이제 합격 점수 한 85 정도다,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올해는 한 80, 한 3, 4, 한 1, 2점 정도가 조금 영어만 놓고 보면 조금 그러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조금 아주 미세하게 제가 보기엔 독해 쪽에서 여러분 좀 차이가 있지 않는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 난도를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처음 시험 끝나고 나면 저랑 또 굉장히 좀 많이 통화하지 않습니까? 많이 통하고 또 많이 얘기하고 어땠어요 저땠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약간 좀 차이가 좀 있더라라는 그런 생각이 좀 사실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독해 쪽에서 조금은 어쨌든 작년보다 조금 많은 차이는 아니고요. 조금 약간의 조금 난도가 좀 있었다. 특히 이제 작년에도 여러분들 주제 제목 이제 주제 쪽에서 좀 난도가 좀 있었죠. 그거 다 틀렸는데 다 틀려 좀 죄송합니다. 맞으신 분들 계시니까. 거의 대부분 좀 많이 더 틀렸는데 요번에도 좀 여러분들 레이저 문제 그것을 좀 어려워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문제가 조금 그래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좀 일단 레이저 문제. 자, 레이저 문제를 조금 어려워했었고,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바로 뭐냐면은 몇 번입니까? 네, 지금 봐서는 여러분들 자리 찾는 문제 있죠? 갖다 집어넣는 거, 자리 찾는 문제, 그 2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9번에 요지 문제. 이렇게 요 3개가 좀 난도가 좀 있었던 그런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못 틀렸냐 그러면 보통 이 3개에서 여러분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좀 드물게는 많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20번에 순서별 문제. 어떤 친구는 그랬더니 순서별 문제 조금 힌트가 잘 안 보였어 그랬는데, 글쎄 나 그래서 좀 어렵게 나왔나. 제가 이제 문제를 접하기 전에 여러분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저랑 통화할 때 얘기해서 좀 어렵게 나왔나 그랬는데, 아니죠. 제가 낸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좀 쉽게 나온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사실은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문제 정도 마지막에 처음 내용 순서별에서 조금 여러분들 좀 어려워했었던 그러한 것 정도, 그렇게 해서 좀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죠? 너무나 이제 똑같이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문제를 똑같이 출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게 같은 사람이 내지 않는 이상에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진짜 거의 똑같게, 거의 진짜 그야말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게끔 여러분 출제해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 그러지 않겠는가, 솔직히 그 생각을 좀 많이 가져보게 됩니다. 원래는 여러분 내용일치를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내용일치는 또 아주 또 수월하게 또 이번에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아주 황당하죠? 이걸 또 왜 이렇게 문제 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정도가 사실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직은 작년하고 비해서 큰 차이가 없었다. 차이가 있다면 조금 한 1, 2점 정도가 조금 난도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뭐냐? 독해서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작년에 이제 독해 쪽에서 국가직에서는 좀 약 한 2문제 정도가 좀 난도가 조금 있었다. 근데 올해는 약 한 3문제 정도가 좀 그러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놓고 봤을 때 지금 하나씩 조금 뭐 말씀드리자면 어휘는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죠. 어휘는 지금 봐서는 제가 여러분들 수업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어휘 쪽에다가 그러니까 치사하게 어휘 쪽에다가 말이죠. 뜬금없는 단어 줘가지고 해서 난도 높여서 말이죠. 어렵게 출제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좀 어렵게 좀 나오지 않았다. 좀 쉽게 나왔다. 예, 라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제 국가직을 하면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올 수 있겠고요. 자, 그래도 이걸 또 지방직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린단 말입니다. 지방직도 그럼 어디가 쉬울 것이냐라는 것인데, 글쎄요. 글쎄요. 물론 작년에 지방직도 어휘가 쉬웠었죠? 예, 쉬웠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국가직은 말이죠. 한 3년, 21, 20, 19, 요 3년 정도는 그래도 난도가 사실은 쉬웠어요. 난도가 쉬웠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그래서 3년 정도 난도 떨어뜨렸다는 건 올해도 난도 높이지 않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 솔직히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난도 높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제 그랬었는데 쉽게 나왔었다. 그럼 지방직은 뭐냐? 지방직 21, 20년까지는 쉽게 나왔는데 19년은 또 난도가 또 있었어요. 19년은 우리 어휘 시험 문제만 어휘 시험 문제만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들 출제했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건데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 그 지방직에서는 조금 한 번쯤은 그 난도가 좀 있지 않을까. 한 번만 더. 만일 올해까지도 이제 쉽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 어휘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단어에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고를 놓고 보게 되면 수고도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편안하게 평이하게 좀 나오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고 단어 가지고서 여러분들 난도 측정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출제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예, 이것은 뭐 지방직에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예, 특히 지방직에서는 아까 제가 이제 지방직에서 어휘는 좀 난도가 좀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랬지만 수고는 안 건드려. 그래서 수고는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 별로 그렇게 크게 난도 있게 준 적이 별로 없었다. 예, 그러니까 수고는 여러분들 뭐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지금까지 해왔었던 정도만 그냥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두 가지만 놓고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럼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이에요? 남은 지방직을 생각해서 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뭐 공부 양은 늘리지 마십시오. 단어 수고 때문에 말입니다. 단어 수고 때문에 공부 양은 늘리지 마시고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스나이퍼 가지고 있으면 스나이퍼 있는 것만 여러분들 반복해서 회독해서 여러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회독해서 바로 그것만 여러분 보셔도 충분하다. 네, 충분하다. 진짜 충분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솔직히 드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나이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동사구는 의외로 이번에 별로 어렵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좀 틀리신 분 계시죠. 물론 말씀드린 난도 어렵게 안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동사구라는 것은 이거 돌아서 못 까먹고 말이죠. 이런 식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나이퍼 여러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뭐 계속해서 요즘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업데이라고 해서 여러분 말이죠. 동사구 올려드리고 있죠. 이번에 브러쉬업은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만 요거 제가 여러분들 그 업데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향상의 부사, 향상 정진의 부사 업이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향상 정진의 부사 업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브러쉬업, 브러쉬업 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거기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동사구에서 제가 업데이에서 동사구 여러분들 올려드리는 거 5분짜리 강의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거 여러분들 굉장히 소중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 들이지 않고서도 말이죠. 그것만 가지고서도 여러분 충분히 커버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업데이를 꼭 여러분들이 많이 여러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올라갈 거 지금까지 아마 10개 정도가 여러분 올라갈 겁니다. 그럼 벌써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벌써 수고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동사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도 거의 대부분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번에 또 나왔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지방직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데이 여러분 꼭 시청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법. 자, 문법은 과연 어떨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법은 여러분 분명히 국가직보다는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은 뭐 그동안에 여러분들 국가직하고 지방직 놓고 봤을 때는 문법은 사실 지방직이 항상 좀 어렵게 나온 편이었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어렵게 나온 편이었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좀 생각하셔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국가직에서는 2019년에 나왔었던 것이 영작이 조금 어렵게 나왔었고요. 이후로다는 조금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난도 있게 나온 적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방직은 좀 그렇지 않죠. 특히 작년에 지방직에서는 여러분들이 대개가 바로 어법, 즉 문법에서 보통 2개, 3개씩이나 틀리신 분들이 작년에는 상당히 좀 많았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문법이 좀 더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난도 높아질 것이다. 근데 바로 뭐냐? 제발 여러분들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 바로 뭐다? 바로 여러분 포인트 중심으로 보지 말라. 지방직은 진짜 포인트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잘못하면 말이죠. 잘못해버리면 진짜 여러분들 거기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직은 포인트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문장 자체에 대한 분석 능력이 있느냐, 기본 단어의 품사, 활용에 대해서 아느냐, 이런 식의 여러분 문제를 출제할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좀 더 뜯어보는 공부, 한 단어 좀 뜯어보는 공부가 진짜 필요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씩 뜯어보는 공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문제를 무조건 많이 푸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문법은 말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이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 성적이 잘 나오고 말이죠. 문제 잘 풀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뜯어보는 공부를 해야 된다. 한 단어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는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요것은 여러분 464 하신 분 계신다고 한다면 464 반드시 복습해 주시겠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들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상담이 제가 너무나 많이 밀려서 지금 제가 뭐 일을 못할 정도로 사실 그러긴 하는데요. 제가 상담하면서 전부 다 말씀드린 게 바로 뭐냐, 464 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464 하십시오. 464 진짜 뜯어보는 공부. 근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강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그냥 많이 푸는 거는 아무 도움도 안 된다. 그래 다시 그냥 접근법을 여러분들이 터득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걸 익혀줘야 되는단 말이죠. 제가 그 길을 보여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책에서는 그렇게 길을 보여드리는 방법이 사실상 마땅치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의에서는 제가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뭐까지 생각해줘,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생각해줘야 되는지 바로 그런 것들을 여러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강의는 반드시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작수, 홀수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어느 걸 들으셔도 관계없는데요. 제가 올해 여러분 작수 강의했으니까 만일에 굳이 선택한다고 한다면은 올해 거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독해. 자, 독해 쪽에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스킬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뭐 스킬 좋습니다. 스킬 좋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특히 저희한테 처음 오셔가지고 바로 이제 제 강의 들으시면서 스킬로 인해서 진짜 잘 풀었습니다. 시간 엄청 절약했습니다. 물론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말이죠. 진짜 스킬 가지고서 말이죠. 어떤 친구는 15분 만에 풀었습니다. 20분 만에 풀었습니다. 이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시간하고 싸움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죠. 특히 이번에 여러분 아시죠? 바로 여러분들 전공 과목이 이번에 어렵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전공 과목이 좀 어렵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공 과목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는 하반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전공 과목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선택 과목제에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공 과목에서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난도를 좀 높여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공통 과목에서 여러분 시간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바로 뭐냐, 스킬을 여러분 좀 잘 익혀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진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킬로 다 여러분 일단 문제 접근해줘야 된다는 걸 첫째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둘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말이죠. 난도 있는 지문, 이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난도 있는 지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레이저 문제라든지, 요지 문제라든지, 이런 거 많이 틀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상시 여러분 뭡니까? 제목이나 요지, 주제, 이런 거 쉽게 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것이 좀 어렵게 나온다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주제나 제목이나 요지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그거 극복해서 어떻게 되셔야 되느냐. 이번에 것은 여러분들 조금 나름대로, 솔직히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뭐, 봤어요. 다 첫 번째 문제 보고서 저는 답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여러분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분석하는 공부도 좀 필요하다. 제가 흔히 말씀드린 거 첨삭독해 말입니다. 첨삭독해 강의도 있고 아니면 저한테 온라인 첨삭을 여러분 받아보실 수도 있죠. 온라인 첨삭 받아보실 수도 있는데 둘 중 안에 어느 방법을 선택하시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말이죠. 나는 정확히 해석이 좀 안 됐어. 정확히 해석이 잘 안 됐어. 잘 안 되는 느낌이야. 요번에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 문제 틀렸다, 요지 문제 틀렸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한번 온라인 첨삭 한번 직접 저희한테 개별 지도를 받아보는 거죠. 개별 지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지도를 좀 한번 온라인 첨삭 받아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럴 정확성을 높여주는 그런 공부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만일 했었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독해 기적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독해 기적 복습해 주시는 것도 꽤 괜찮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독해 기적으로. 그렇지만은 혼자 공부했을 때는 말이죠. 사실상 여러분들이 약점을 찾아내서 말이죠. 그걸 보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만이라도 여러분 지방에 있기 전에 저희한테 한번 직접적으로 해서 1대1로 여러분 온라인 첨삭 지도를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독해 정확성을 높여버리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뜯어보는 그런 공부를 해줘야 되겠다. 즉 다시 분석해서 여러분 해석하는 훈련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한다 온라인 첨삭하면 지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든 전부 다 여러분 스킬이 전부 다 통하는 그런 문제였었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킬을 여러분 익혀줘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여러분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스나이퍼 다 하셨을 거예요. 만일에 스나이퍼 안 하시고 이번에 저희한테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스나이퍼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필수입니다. 반드시 필수입니다. 필수적으로 여러분 스나이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특히 거기서 독해는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거기에선 스킬을 담아 여러분 접근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스킬을 쓰신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해석을 한다. 그리고 해석을 통해서 접근한다. 논리력을 길러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 말이죠. 그거 가지고서는 말이죠. 우리 시간 싸움도 여러분 해낼 수가 없겠고 특히 이번에 나왔었던 난도 높은 그런 문제들은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를 길러가지고 여러분 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스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서 정확한 바로 문장 구조 분석을 하면서 정확하게 한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 요거 플러스 그 다음에 스킬 요것이라는 거죠. 스킬은 스나이퍼로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또 바로 뭡니까? 새벽 모의고사 여러분 기필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끝나고 나서 여러분 말이죠. 제가 끝나고 나서 당일날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선생님 새벽 모의고사랑 너무 똑같대요. 선생님이 내신 줄 알았어요. 이 얘기 해마다 듣는 얘기입니다. 저는 항상 시험 끝나고 나서 여러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해마다 듣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진짜 새벽 모의고사 반드시 여러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464를 통해서 공부했다 아니면 바로 뭡니까 스나이퍼를 통해서 공부했다 그럼 뭡니까 실전 훈련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실전 훈련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거 여러분 판단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말이죠.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온다. 자꾸 이상하게 말이죠. 어떤 특정 유형이 자꾸 틀리고 있더라. 물론 말이죠. 중구난방으로 틀렸을 때는 이때는 진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이죠. 어쨌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여러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담해서 여러분 각각을 여러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연락하셔서 저랑 직접 통화 한번 하시고 그리고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런 말이죠. 수십 년 동안 강의했다는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진짜 어떤 약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제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저와 좀 얘기를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하고 직접 상담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밴드로 오십시오. 밴드. 바로 한덕현 제니스 영어 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밴드 있습니다. 밴드 있으니까 거기 오셔서 여러분들 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채팅으로 저한테 여러분들 바로 상담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제가 제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그리고 통화 가능한 시간 말씀드리면서 통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요것이 바로 국가직 여러분 요번에 봤었던 거 그리고 더불어서 그 말씀드린 거 바로 지방직 관련이었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 지방직에서 반드시 지금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뭡니까? 반반똑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반똑똑. 야 이번에도 뭐 반반똑똑 진짜 도움 많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진짜 많은데 말이죠. 네, 반반똑똑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는 똑똑을 강조합니다. 작년에 여러분 지방직 문제가 진짜로 작년에 지방직 문제가 여러분 말이죠. 거의 다 사실 똑똑 스타일이었었죠. 네, 똑똑 스타일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그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똑똑. 그러니까 반반하고 똑똑 선택한다면은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요. 다 듣긴 시간이 좀 그래요. 그러면 저는 권해드리는 것이 바로 뭐다? 똑똑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됐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한번 오늘 여러분들 나왔었던 기출 같이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올해 제가 말씀드렸었죠. 부정인 접두사가 들어가는 것이 전문지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언레이블입니다. 근데 난도가 워낙 좀 없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난도가 좀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웠던 그런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부정인 접두사 우리가 여러분 단어를 이유들에다마자 어느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해보고 봤을 때 일단 가장 1차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부정인 접두사. 그러니까 접두사 전미사 요것이 우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다시 어근에다 접두사 전미사 붙여버린 이런 단어들에 여러분들 좀 더 신경 써서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 1번이죠. 원래 레이블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것은 물론 이 자체를 풀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이게 바로 탱글이죠. 탱글.
탱글입니다. 얽히게 하다는 얘기죠. 얽히게 하다. 우리 탱글이라고는 인탱글을 더 많이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죠. 바로 탱글입니다. 얽히게 하다는 얘기죠. 엉키게 하다. 바로 이런 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거기서 엉키게 하는데도 부정의 접수 어느 붙여버렸으니까 결국 뭡니까? 엉킨 것을 풀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풀다, 그래서 해결하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요것도 여러분 요 앞에다가 어느 붙여버리면 똑같은 의미가 될 수 있겠죠. unravel, untangle.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죠 말이죠. 부정의 접두사 on 요거 들어간 거, 특히 접두사 전미사 붙어 있는 거, 어근에다가 접두사 전미사 붙여놓은 거, 그걸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필런트입니다. 원래 풍부한이라고 해서 우리가 프로퓨스라든지 말이죠. 네, 프로퓨스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프로퓨스, 풍부한. 뭐 abundant 뭐 이런 것 정도라고 할까요? 네, 아니면 plentiful 뭐 바로 이런 식으로 많이 봅니다 말이죠. 네, 사실은 그거보다는 우리가 동의어에서는 얘가 첫 번째로 나오죠. 호화스럽다라고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luxurious 바로 유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 2번이 되는군요. 그죠? 2번이 되고 있습니다.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기 구성답은 잠깐만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솔직히 뭐 특별하게 여러분 그런 거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여기서 보시기로 어조가 좀 뭡니까? 마이너스죠? 플러스죠? 마이너스죠? 글쎄 요거는 중립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놓고 봤을 때 과연 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플러스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거 괜찮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어조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시고 특히 이제 이게 지방직에서 말이죠. 여러분들 몰랐을 땐 저와 같이 지방직에서 어조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접근 한번 해보는 거 이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리드가 여러분들 뭐 말씀드린 중립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체라는 얘기는 단단하다는 얘기죠. 근데 단단하다 보니까 말이죠. 이것은 살짝 어감도 마이너스 쪽으로 좀 가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어필런트 워낙 뭐 쉬운 단어였기 때문에 뭐 어제 말씀드린 좀 쑥스러울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네, 히토루프입니다. 히토루프입니다. 화내다라는 얘기죠. 네, 화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치솟는 것도 가리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히터실린이라는 바로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히터루프, 히터실린. 자,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자, 화내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말이죠. 이거는 뭐 우리 여러분 관용표현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들 쉽게 나오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네, 가장 쉽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화내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네, see red라든지 말이죠. see red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말이죠. 아니면 be hot under the collar이라든지 말이죠. 바로 이런 표현. 자, 이런 표현이 바로 뭐냐? 우리가 화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또는 우리가 뭐도 있습니까? blow one's top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우리말로 뚜껑 열렸다. 이제 그 정도가 되는 건데, 여긴 뚜껑, 뭐 리드라든지 아니면 뭐 햇이라든지 캡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대단히 화를 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관용편에서 여러분 잘 나오는 게 있죠. 네, 올해는 뭐 신체본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랬습니다만 아직 좀만 더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 take a nose dive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요 편 관용편 한번 지방직 대비해서 한번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take a nose dive입니다. 이거는 급락하다라는 얘기죠. 급락, 폭락이 돼버리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해서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개출 요거 보면서 한번 요걸 한번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요걸 한번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take a nose dive입니다. 급락하다. 요 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어휘 문제라고 본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건 사실 독해 문제다, 해석 문제다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솔직히 그 생각 사실은 들고 있습니다. 어휘 문제다. 라기보다는 이것은 해석 문제다. 왜냐면 여기서 여러분 테크니션을 물어봤겠습니까? 이퀴벌런트 네트워크 이런 거는 어휘 문제라 볼 수가 없겠죠. 그죠? 아주 단문으로 된 바로 이것은 바로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바로 해석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 똑똑해서 열심히 공부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점을 생각해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 이까짓 거에 아주 쉬운 그런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서 마우스 포테이토라는 말과 카우치 포테이토 이렇게 말을 썼을 때 말이죠. 아유, 그 말이 같다라는 얘기로구나. 그죠? 마우스 포테이토나 말이죠. 네, 카우치 포테이토랑 칼교 같다는 말이로구나. 이제 바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나름대로 힌트라고 한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콜론이라 그랬죠. 콜론은 뭐라 그랬습니까? 앞하고 순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를 보라. 이제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머처 same way. 바로 요 놈이 되고 있죠. 뭐뭐와 마찬가지로라는 얘기입니다. 뭐뭐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접속사 그냥 as라고 쓸 수도 있는 거겠죠. 물론 as보다는 좀 더 의미가 강합니단 말이죠. 바로 저기서 이머처 세이메이라고 해서 말이죠. 바로 요 놈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힌트로 잡아버린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마우스 포테이토랑 카우치 포테이토라는 것은 어때? 용어를 뭡니까? 비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교해보는 건데 똑같이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뭡니까? 포테이토가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쓰는 상황만 다른 것이 결국 상응하는 것이다. 이런 거, 상응하는 단어, 상응하는 물질, 상응하는 사람 이럴 때 써주는 거 요것이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만 이 사람이 제시한 것은 콜론이다. 콜론은 순접이다. 그럼 이걸 보고 고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뭐가 있었다? immature same이라는 얘기예요. immature same는 바로 뭡니까? 똑같이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바로 2번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해서 이런 말이죠. 힌트가 뭘까? 즉 다시 해서 선생님 내가 해석해서 풀었어요. 이건 기분 나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못 봤다. 진짜 난 온전히 완벽하게 해석해서 맞췄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더 불안한 겁니다. 지방직 같은 데서는 여러분 말이죠. 오히려 해석이 안 돼도 여러분 특정한 어떤 표현이나 구문 이루는 걸 통해서 말이죠.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것이 힌트였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명확하게 잡아주시고 그래서 바로 정답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해석해서 선생님 저는 맞췄어요. 이거는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죠? 콜론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자,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브러쉬업은 되고 있습니다. 브러쉬업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시 공부하다라는 얘기죠. 다시 열심히 공부하다 이제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는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지금 동사 구 여러분 유튜브로 다 업데이라고 해서 여러분 제가 업데이라고 해서 여러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검색 한번 해보시고 바로 5분짜리로 말이죠. 여러분들 암기하기 좋게 같은 의미 부르별로 해가지고서 제가 여러분들 동사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업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뭐라고요? 향상, 증진의 부사 업이라는 겁니다. 뭔가 향상시키고 좋아지고 나아진다 이럴 때 말입니다. 이때 업을 써주는 것인데 바로 여기서 그렇게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잘하시는 것이고요. 이건 맨날에 여러분들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정답은 리뷰로 다 넣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하게 여러분 우리가 보너본이라고 돼 있죠. 보너본. 요것도 말입니다. 열심히 뼈빠지게 일을 해서 말입니다. 뭔가 높여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사실상 브러쉬업이나 본업은 거의 비슷한 말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본이라는 단어를 생각 한번 해보신다면 저건 진짜 뼈빠지게 여러분들 공부하고 일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물론 당연히 그 목적은 임프로브, 향상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서 생각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꼭 업데이트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제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특히나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해서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반반 똑똑이라는 무료 강의 내일 밤 9시에 여러분들 매일 밤 9시에 진행하는 바로 그 강의가 있고요. 또 유튜브로다도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구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일주일에 최하 하나 정도씩은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 올려드려서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리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여러분들 거기에서 뭐만 해주시기 바랍니까? 들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다가 선생님 하고서 인사나 한번 해주신다면 저는 그거 가지고 그냥 힘내서 여러분들 일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꼭 그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방직 반드시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지 같은 말이죠. 이 공무원의 이 준비 이 과정, 이런 어두침침한 이런 곳에서 여러분 벗어나서 말이죠. 여러분들 말이죠. 요즘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말이죠. 학교가 벗어나셔서 말이죠. 여러분들 하시고자 하는 진짜 모든 것들을 말이죠. 이룰 수 있게 되는 그런 순간이 하루가 더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진짜 저는 여러분들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말이죠.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이거는 말이죠. 거쳐가는 과정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거 솔직히 여러분들 나중에 가셔서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뭐 공직생활 하면서 이거 써먹습니까? 네버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단지 합격하면서 거쳐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가 목표를 이룰 때 말이죠. 거기에서 중간 과정이 너무 길어버린다. 그건 말이죠.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고 말이죠. 정신 따위가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뭡니까? 자존감 따위가 진짜 그야말로 땅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하나의 여러분들 삶의 어떤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자, 나는 해서 단결 이렇게 해냈어 라는 이런 어떤 자신감 이거를 가지고 있는 분과 그렇지 않고 말이야 나는 몇 년 걸려서 이만큼 걸려서 했어 나는 진짜 내 머리는 도저히 공부 못하는 머리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과 이것은 여러분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 오래 살아보니까, 여러분들보다 오래 살아보니까, 진짜 우리가 살면서 뭐가 필요할까? 돈보다도 말이죠. 진짜 여러분의 어떤 자존감, 자신감, 이런 것 등이 굉장히 더 중요하더라고요. 왜냐? 그것만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거. 아, 나 그때 영어 해냈어. 나 1년 만에 해냈어. 나는 얼마 만에 해냈어. 응? 뭐 이런 거. 나는 못하는 난 해냈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도전이 왔을 때 과감하게 진짜 맞닥뜨려서 그걸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겁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꼭 합격하십시오. 1번에 보겠습니다. 6번에 보겠습니다. 글쎄요, 이건 뭐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 왔을까? 이제 그런 뭐 때문에 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인데 여기서 feed라는 게 먹이를 주다라는 동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혹시 지금 수동이 됐죠. 즉 다시해서 말과 feed의 관계는 지금 능동이나 수동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성은 좋겠고요. according to 전체성은 좋겠죠. 저는 여러분들 요걸 좀 나름대로 말씀드렸었죠. according to하고 according as 차이를 한번 봐라. as는 다음에 여러분 접사 주어 동사 받는 것이죠. 요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단수 대명사 이츠 쓴 것도 한번 난 요것도 조금 나름대로 좀 볼 것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 솔직히 한번 해봤습니다. 즉 다시해서 단수 대명사, 다시해서 앞에 있는 단수 명사를 가리키니까 단수 대명사 쓴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봐주시면 어떨까? 즉 다시해서 요걸 갖다가 복수의 대어로 쓰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마 요런 것까지 좀 물어보려고 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정답 1번이었었죠? 2번입니다. My hair was blown off 그랬습니다. By the wind while walking down a narrow street. 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보면서 저는 그래서 어디서 한번 본 문장인데 이거. 본 문장. 제가 오랫동안 강의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오랫동안 강의하다 보니까 이건 저는 본 문장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이거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의 사람들한테 저런 문장 주고 이거 맞아요 틀려요라고 한다면 말이죠. 맞는다고 할 겁니다. 이거 맞는다고 할 겁니다. 이건 틀렸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좀 안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간단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말했죠. 지금 여기서 while ing가 들어갔잖아요. 분사구문의 일종이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while 분사구문 이렇게 됐을 경우하고 사실상 이렇게 됐을 경우하고는 약간 조금 우리가 보는 각도는 솔직히 좀 달라야 된다. 솔직히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진짜 영어를 저는 오래 강의하고 말이죠. 영어라는 글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는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놈하고 이놈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맞겠다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일단은 분사 구문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사 구문이니까 주어를 맞춰본다는 거 잊지 않으셨겠죠? 그죠? 잊지 않으셨겠죠? 항상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주어로서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확인하라. 주어 없죠? 얘랑 같으니까 안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요 놈을 갖다 놓고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그런데 뒤에서도 물론 요 주어를 당연히 맞추는 게 맞죠. 즉, 요 주어를 갖다 놓고 요거서 여기에서 요 주어가 바로 여기에서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돼가지고 해서 말이 통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죠. 그죠? 당연히.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분사구문, 특히 while ing 뒤로 왔을 때는 말입니다. 요 주어가 아니라 바로 이 앞에서 내용상으로 충분히 우리가 파악할 때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my hair was blown off by the wind라고 해서 while walking에서 walking의 주어는 말이죠. 지금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my hair 잃어버렸으니까 누가 걸어갈 때입니까? 내가 걸어갈 때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죠?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굳이 저게 my head과 주어가 달라. 그러니까 my head walk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상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뒤쪽에 있을 때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앞으로 여러분 글을 보시다 말이죠. 글을 보시다가 말이죠. 이 while ing 이 구조가 나왔을 때 앞에 있는 주어를 갖다 놓고 봐서 여러분들 의미가 주어 다르네? 라고 느끼는 것들을 진짜 여러분 그래서 엄청 많이 만날 겁니다. 엄청 많이 만날 겁니다. 엄청 많이 만날 겁니다. 엄청 많이 만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그래서 말씀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쉽다. 네, 그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결론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전문제로 낸 거니까 FM대로 우리가 문제 봐줘야 되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분사구문에 주어 표시되어 있지 않죠? 그럼 주절의 주어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my hat이 여기에서 work의 주어라는 것인데 말이죠.
그죠? 이렇게 말입니다. My hat walking. 말이 안 되죠? 모자가 걸어갑니까? 아유, 좋은 세상입니다. 어떤 모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모자가 걸어갈 수는 사실 없는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자가 걸어갈 리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고칠 것이냐라는 것인데, 요걸 갖다가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while I was walking이라고 해서 말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쓰는 것도 사실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우리가 영어에서 주어는 가급적 통일시켜주는 게 좋거든요. 영어에서 주어는 가급적 통일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영어에서 주어는 가급적 통일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my head was blown off by the wind while I was walking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굉장히 오히려 이 문장보다도 이게 더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문장입니다. 저거 진짜 안 좋은 문장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고치지 마시고요. 요거의 주어를 I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건드리지 마시고요. 여기서 I로 바꿔주시고 그리고서 I had my head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I had my head blown off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됐죠? 여기를 이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I had my head blown off 이렇게 해서 고쳐주시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요놈의 저거 같지 않습니까? 그쵸? 물론 얘는 뭡니까? 이거 생략해버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걷는 주체 나하고 바로 모자가 날아가 버린 일을 겪은 나하고 같은 사람이 돼버리죠. 그래서 저기를 I를 주어로 바꿔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에서 지금 have라는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하는 것이 돼버립니다만 말이죠. have라는 사역동사라는 것은 말입니다. 알죠? 원형부정사 받기도 하고 ing 받기도 pp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때 동사는 여러분 우리가 사역동사다라고 해서 사역구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런 것처럼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도 여러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I had my leg broken 이럴 수 있잖아요. I had my leg broken. 그러면 내가 내 다리가 부러지도록 시켰습니까? 내가 무슨 자유공갈다리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다리가 부러지는 일을 내가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have는 솔직히 정확하게는 사역은 아니고요. 그죠?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겪었다. 이래가지고 요것은 바로 피해 구문이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바로 이와 같은 형태를 가져서 가는 것이 더욱 좋겠다. 왜? 영어에서 주어는 가급적 통일시키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 had my hand on, I had blown off by the wind while walking 이렇게 준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아주 그죠? 깔끔한 문장이 되어버리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자, 2번이었습니다. 선물해 보겠습니다. 참 이게 나왔다는 게 좀 속상하죠? 솔직히 올해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말입니다. 열심히 말씀드렸었죠. 특히 저는 말이죠. 뭘 말씀드렸었습니까? 일단 수동된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나는 비노운 for하고 비노운 as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세상에나 이 수동으로 써야 되는 것을 능동으로 바꿔놓고 나와버렸네요. 에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아쉽습니다. 자, 얘기할 필요 없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뭐로 알려지다라고 했을 때 be known as가 되는 거죠. be known as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되겠습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되리라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이분이 young children like to be complimented for a job done good이 아니라 well이죠. 네, well이죠. 잘 행해진이죠. 요건 이렇게 꾸며주고 요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서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요놈이 너는 꾸며줍니다. 지금 요놈도 어쨌든 동사에서라는 거죠. 동사 꾸며주는 품사는 뭐가 됩니까? 부사가 되죠. 근데 그것은 뭐가 됩니까? 회용사가 돼버리죠. 그래서 뭐로 바꿔줍니까? 부사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well이 돼버렸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과거 분사는 바로 앞에 있는 job 요걸 꾸며주겠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A job done well.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잘 행해진 일. 자,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그것이 나왔습니까? 혹시 well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문법 문제에서 만약 그것이 뭐였다? 그럼 바로 뭡니까? 이건 well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아니면 또 혹시 뭡니까? s를 빼먹지 않았을까? 요 생각하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그것이냐 well이냐라는 것은 형용사냐 부사냐 형용사냐 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것은 의미상의 문제죠. 요건 선이나 이익이란 뜻이고 s 들어가면 상품이나 물건의 뜻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요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s 빼서 의미가 뭐지?
물건 뜻이 되어주는데 왜 그것을 써버렸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분해 주시는 것. 그리고 각각 역할에 따라서 형용사냐 부사냐 요거 구분해 주는 거. 부사냐 형용사냐 바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where로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러분 열심히 내용일치는 어떻게 풀어주십시오라고 한 게 조금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쉽게 나버렸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내용일치 뭐라 그랬습니까? 문두, 문미를 뭐라 그랬죠? 문두 두 문장, 문미 두 문장, 그리고 대강의 주제를 찾은 다음에 보기로 가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데 워낙 지문이 짧았습니다. 워낙 지문이 짧아버렸기 때문에 문두 두 문장, 문미 두 문장 하면 다 보게 돼버리죠. 그죠? 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가 뭐라고 해봅니까? 우리 시험에서 내용일치 문제는 문미 두 문장에서 여러분 힌트 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서 말이죠. 마지막에서 그냥 여러분 줘버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말입니다. 이거 참 얘기할 필요도 없죠. 네, 밀라노 집에서 죽었다 그랬는데 어디서 죽었다 그랬습니까? 병원에서 죽었다 그랬죠. 병원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밀라노의 집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말이죠. 요거는 요걸 가르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이 어부가 되는 거죠. 바로 몸으로 죽다라고 하는 거죠. 저기서 어부라는 것은 원인을 나타내주는 바로 그런 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으로 죽다라고 할 때 쓰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장난을 쳤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어부, 캔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어부는 다이 어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럼 이렇게 하면 요걸 꾸며주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똑같이 볼 수 있겠어요. 이걸 또 가로쳐버리고 뭡니까? 이렇게 해서 죽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겁니다. 요게 들어가 버린 거죠. 그렇게 해놓고 보다 더 쉬운 얘기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집이라고 했는데 바로 뭡니까? 병원이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에이 쑥스럽습니다. 이거. 에이 쑥스럽습니다. 자, 어쨌거나 집에서 죽었는데 병원에 죽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게 참 저런 문제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8번입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전문 문접자. 여러분 이거 의외로 틀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틀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틀린 거 뭐였느냐? 그러면 전부 다 1번 찍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참 속상한 일이네요. 네, 속상한 일입니다. 일단은 여러분의 선행선 앞에 있는 바로 1800년이 되고 있죠. 바로 이것이 되고 있습니다. 1800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전치사다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휘체 쓸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휘체는 주격, 목적격 다 있으니까 말입니다. 즉 전치사다면 학생가 목적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어떤 학생은 말이죠. 여기를 한번 이렇게만 봐버렸나 봐요. 왜? 자, 관계대명사 이하 문장은 불완전해야 된다. 그랬는데 뒤로 보니까 선생님 완벽해요. 이렇게 버렸다는 말입니다. 아유 속상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계대명사 이하가 불완전한 것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좋겠습니다만은 말이죠.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물론 구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말이죠. 전치사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하는 완전한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관계대명사는 전치사의 목조가 되는 것이니까 이하는 여러분들 전혀 뭐 문제될 것 없는 완벽한 문장이 와버리는 거죠. 그죠? 요거를 착각해가지고 틀린 친구가 종종 있더라고요. 요번에 또 틀린 친구가 몇몇 있더라고요. 됐습니다. 어쨌거나 전치사다면 관계대명사 위치란 건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서수의 일치죠. 어떤 친구 여기만 보고 여기서 2번을 안 보고서 넘어가면 됩니다. 아유 속상해. 좀 여러분 말이죠. 시험 보실 때 말이죠. 좀 침착하십시오. 자, 수를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워낙 말입니다. 컨비네이션이 주어져. 요거는 가로쳐야 되겠습니다. 실버, 카퍼, 징크는 가로치셔야 되겠죠. 네, 다시 해서 없어 징크까지가 컨비네이션을 꾸며주게 되는 것이고 컨비네이션의 단수니까 워즈를 고쳐주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수의 일치입니다. 뭐 설명드리기도 좀 쑥스럽습니다. 근데 완전 밑줄 그르게 내 스타일이죠. 완전히 내 스타일이죠. 콜드에서 과거분사 맞죠? 예. 아시죠? 콜이라는 것은 콜 목적어 목적보 바로 이 구조를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에서 요놈이 사라지면서 능동의 수동 그래서 과거 분사의 콜드가 된 것이고 뒤에는 보가 남아버린 거죠. 문제 없습니다. 워낙 많이 봤었던 거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으리라 믿습니다. 쏴버립니다. 두 가지 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 여기서 지금 서치라는 걸 쓴 거 괜찮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치는 여러분 내가 품사 뭐라 그랬습니까?
서치는 품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에 여러분 서치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죠? 서치는 품사 뭐라고 했습니까? 형용사라고 그랬죠. 형용사이고 이때 단수 가산 명사 받을 때는 서처 형명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만일에 복수 가산 명사를 받아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서치가 바로 뭐가 되는 것입니까? 불가산을 받아버릴 때는 불가산 명사 받아버릴 때는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죠? 다시 얘기해서 서치라는 것은 형용사다 보니까 말이죠. 못 쓰는 명사가 없는 거죠. 단수, 복수, 그리고 불가산 다 써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서치는 형용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니까 굳이 여기서 형용사를 또 쓸 이유는 없는 거죠. 형용사 굳이 또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형용사를 굳이 또 쓸 이유가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형용사 굳이 또 쓸 이유가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굳이 형용사 또 쓸 이유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거죠. 이 세 번째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형용사서 명사 꾸미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치와 대세 구조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치 대 구조죠. 됐죠? 9번에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여러분들 국가기 시험 보면서 제일 많이 틀린 것이 바로 이 9번 문제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9번 문제다. 네. 제목, 주제 어떻게 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일 중요한 뭐를 찾으라 그랬습니까? 핵심어가 돼버리는 것이죠. 네, 핵심어가 돼버리는 것이죠. 핵심어는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반복된다고 했었죠.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문도하고 문미에서만 반복될 수도 있겠고, 여기다 쓸까요? 자, 문도하고 문미에서 반복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글 전체에 걸쳐서 반복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핵심어는 반복되지 않겠는가? 자, 그리고 제가 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을 뭐에 갖다 그런다? 주어에 갖다 그런다. 즉 다시 얘기해서 핵심어는 주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사실은 말이죠.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한 이 문장 사실 저는 딱 1번만 봤습니다. 1번이 아니라 첫 번째 문장 봤습니다. 딱 첫 번째 문장만 보고 이거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만 보고 이거네 그래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 정확성을 여러분들 높여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셨다고 한다면, 즉 Ladies are possible because of the way light interact with electron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레이저가 가능하다라고 나옵니다. 레이저가 가능하다. 바로 뭡니까? 빛이 바로 뭡니까? 전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건 이렇게 꾸미겠죠? 그러니까 빛이 전자와 작용하는 방식 때문에 레이저는 가능하다. 여기서 레이저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겠습니까? 레이저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바로 레이저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레이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답 2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답 2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죠? 네,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빛이 전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레이저는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핵심은 레이저죠.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일렉트론 얘를 핵심으로 잡으신 분들이 진짜 많은데요. 그죠? 전자를 핵심으로 잡으신 분이 많은데, 그럼 솔직히 얘기한다면 라이트하고 여러분들 더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을 주어에 갖다 놓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전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때문에 그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바로 빛이란 말입니다. 그럼 빛이라는 게 결국 뭐가 됩니까? 레이저가 되는 것이야. 레이저는 빛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슉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레이저가 전자와 작용하는 방식 때문에 레이저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레이저 얘기죠. 그리고서 이거는 그냥 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얘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거 제가 원문 위키피디아에서 냈더라고요. 위키피디아에서 여러분 냈는데요. 위키피디아
였었나? 제가 좀 헷갈려 버리는데 아마 위키피디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거기에서 지금 나오는데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그래서 아까 제목을 그 위키피디아에서 여러분 잡고 있는 그 제목 그대로 줘버린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거 빛이 전자와 상호작용 방식 때문에 레이저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럼 레이저에 대해서 전자가 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자가 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레이저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여러분 가다 보니까 일렉트론 여기도 여러분 일렉트론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일렉트론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것이 돼버리는데요. 네, 그것이 돼버리는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정답 1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레이저는 진짜 별로 반복이 안 돼버렸어요. 그냥 별로 반복이 안 돼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자 하는 말을 여러분 주에 갖다 놓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알지 않겠는가. 바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저는 여기서 말씀드린 말이죠. 이 파장이라든지 말이죠. 아니면 아까 얘기한 빛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다 레이저와 사실은 관련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빛차. 요거 관련이 있다. 요걸 좀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럼 빛을 여러분 이미트 발산한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레이저는 빛을 발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같은 의미로 해서 이미트라는 건 프로듀스하고 연관해서 또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첫째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계속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 공무원용 처음 두 문장만 정확히 해석하면 답은 다 나온다. 두 문장만 정확하게 해석하면 답은 다 나온다. 그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바로 그 점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을 주에 갖다 놓는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답 1번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과거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레이저가 말이죠. 전자를 발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본문 내용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빛을 발산하는 것을 얘기를 했지 바로 레이저가 전자 발산하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가 빛을 이건 또 반사한다는데 이건 또 아니겠습니다. 그죠? 네,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전혀 내용 일치하고도 진짜 안 맞는 바로 그런 보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네, 정답 1번이었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뭐라고 합니까? 글쎄, 참 제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 뭐라 그랬습니까? 핵심어 어조로 가자. 항상 이 유형의 문제는 핵심어와 바로 어조로 가자. 그런 말씀드리죠.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 주에 갖다 놓는다 그랬죠? 바로 markets in water right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arkets in water right라고 해서 말입니다. 수리권인데 이것도 여러분 위키피디아에서 인용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리권. water right라는 게 바로 수리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수리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수리권. 다시 그 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가령 내가 말이죠.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거기에서 강을 이용할 수 있는 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수리권 시장.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수익권 시장이 지날 것처럼 보인다 해서 어조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자, 이 문제, 그리고 특히나 그랬었죠. 이용의 문제는 그동안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린 게 바로 뭐냐면 기출을 분석해보니까 핵심을 항상 주어해주는 경향이 있더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항상 주어해주는 경향이 있더라.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자, 보실까요? 여기 와놨죠. 이것도 바로 지금 바로 뭡니까? 수리권 시장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여러분 이 문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핵심어로 가든 어조로 가든 일단 두 개는 날릴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가령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2번에서도 보시게 되면 말이죠. The traders argue that trading water라고 돼서 물을 거래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을 사고 파는 것이니까 결국 수리권은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 수리권이라고 직접 water right라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 날려버리죠. 그런데 보통 두 개가 남는다. 그럼 제가 그랬죠. 주변하고 연결고리를 찾아봐야 된다. 주변의 연결고리를 찾아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3번의 문장 보겠습니다. 자, 3번 여기에서 보시게 된 말입니다. 3번은 일단 3번이 정답인 거 아시잖아요. Drinking distilled water라고 해서 이게 바로 정류수죠. 아니 왜 또 갑자기 정류수가 나옵니까? 지금 여기서? 왜 갑자기 정류수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왜 갑자기 또 여기서 마이너스로 얘기가 바뀌어버렸겠습니까? 또 무슨 미네랄이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가다가 얘기 바꿔버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이 다음에도 뭡니까? 정류수 얘기가 나와야 되죠. 미네랄 얘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어조가 마이너스로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미네랄과 관련이 있습니까? 정류수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조가 마이너스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번이 지금 틀렸다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만일에 이게 맞는다라고 한다면 이 다음에도 증류수에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조도 마이너스 가줘야 됩니다. 보십시오. 마이너스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이너스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조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하고 연결이 안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3번 또한 답이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럼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What in fact turning to the new gold, 새로운 금으로 바뀌고 있다 그랬는데 금이 바로 뭡니까? 돈이 되는 거죠. 돈이란 말입니다. 바로 물이 금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물이 돈이라는 거죠. 그죠?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의 내용과 바로 마지막 문장이 연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말이죠. 4번은 맞는다. 결국 3번이 정답이랄 겁니다. 그래서 핵심어 어조가 안 맞았다. 일단 핵심어는 뭡니까? 수리권 시장에 대한 얘기 둘 다 나와 있었다. 수리권에 대한 얘기 두 개가 나와 있었다. 근데 1, 2번은 그와 같이 수리권 들어가 있었고 1, 2번 날려버렸죠. 3, 4번 남았다. 그럼 어쩔 거냐? 갑자기 증류수 나왔다. 그럼 2에서 증류수 나와야 되는데 보시면 증류수 얘기가 아니다. 그럼 4번은 어떻게 해서 맞느냐? 보니까 4번은 뭡니까? 금과 돈을 우리가 같은 관계로 여러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 접근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11번입니다. 뭐 생활영어 틀렸다는 친구는 제가 못 들어봤네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틀린 친구 있다라고 한다면 참 좀 속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말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유형의 경우는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바로 다음을 보는 게 중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었죠. 샘스 케이터링이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There are more dessert choices. 이게 비교급 보는 거죠. 더 그랬다는 얘기죠. 디저트가 더 많아 이랬습니다. 디저트 선택할 수 있는 게 더 많아. 여러분 더 많아. 이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죠. 더 많아. 그래. 뭐보다 전에 거보다.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차이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비교급 뭐가 중요한 겁니다. 만일에 이거 틀리셨다라고 한단 말이죠. 황당한 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친구들 요거 해석을 안 했을 겁니다. 뭐를 해석 안 했었을 겁니다. 뭐를 해석해 줘야 돼? 이걸 해석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뭐를 해석해 줘야 돼? 이걸 해석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말이죠. 그런 친구들 진짜 많습니다. 해석을 할 때 글을 볼 때 말이죠. 그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뭐 명사나 동사 이거 중심으로만 여러분 보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형용사 이런 거. 근데 저기서 뭐나 레스나 디스나 디즈나 대시나 도즈나 서치나 아니면 어나 더나 대명사 이시나 데이나 이런 거를 개무시하고 보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만일에 본인이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말이에요. 나 진짜 그런 거 무시했는데 라고 한다면 큰일입니다. 지방직에서는 진짜 더 큰 일입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저하고 여러분 상담하셔야 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첨삭지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꽤 괜찮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틀리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말씀드린 그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잘 좀 생각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말이 가격 얘기를 했죠. 네, 가격 얘기를 했고요. 네, 가격 얘기를 해버렸고요. 그러면서 또 가격 또 낮은 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 좀 앞에 있는 거 아마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걸 갖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의 가격 범위 밖에 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나의 가격 범위 밖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가격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격 얘기 나와 있습니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수월하게 나왔었죠. 13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를 단시간에 배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영작입니다. 별게 안 나왔죠? 바로 이 형용사 easy가 말이죠. 이 투구조로 쓴 거 괜찮겠고요. by no means가 부정의 의미를 전달해서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뭐하고 as랑 같이 여러 묶어서 쓰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도 여러 번 출제를 했어서 올해 좀 이런 방식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렸었을 겁니다. 근데 영재에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약간은 좀 허망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뭐를 쓰신다면 then을 써주시는 거고요. 만약 then을 쓰려고, as를 쓰려고 한다면은 뭐를 as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어느 걸로 바꾸셔도 우리말하고는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캔나투죠? 아무리 몸에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 4번은 남들이 말하는 것을 쉽게 믿는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쉽게 진짜 문제를 내버렸죠. 동사 앞에서 부사가 동사 꾸미는 거 괜찮고요. what 앞에 선행사 없습니다. 이 앞으로 앉아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됐죠? 자, 통으로 4개가 분사구문이죠. 통으로 4개가 분사구문입니다. 통으로 4개 분사구문입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만 여러분 이건 제가 진짜 많이 말씀드렸었죠. 진짜 많이 말씀드렸었죠. 자, 위드 명사 분사 다시 얘기해서 이때 부대상 전체 위드 말입니다. 이 자리에 형용사도 올 수 있고
전면구도 올 수 있고 전면구도 올 수 있고 온, 입은 채로, 벗은 채로 또는 켠 채로, 끈 채로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on이나 of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해서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요놈하고 요놈을 여러분들 주어하고 동사 간의 관계를 보시고 분사를 결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워낙 여러분들 말인 저 표현은 다리를 꼰 채라고 했을 때 워낙 여러분들 많이 봤었던 것이고 말이죠. 워낙 쉬운 것이기 때문에 다 맞추셨어요. 믿습니다. 됐죠? 자, with 명사 crossing.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꼰채로 이렇게 돼버렸죠? 다리하고 교차시키다의 관계는 능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과거분사 crossed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죠? 네. 올해 이 구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했었던 이유가 있죠. 네. 사실 국가직에서는 지방직보다도 오히려 국가직에서는 분사구문의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분사구문의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분사구문 예상을 한번 해봤었던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도 분사구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뭡니까? 주어를 갖다 놓고 말이 되는지 살펴봐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녀가 마신 것이니까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세 잔을 마셨기 때문에 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잔을 마셨기 때문에 잠은 이룰 수 없다. 즉 다시 얘기해서 세 잔을 마신 게 먼저겠죠? 잠은 이룰 수 없는 것보다 말이죠. 그럼 뭡니까? 분사구문이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 앞선 거 표현할 때는 having pp꼴로 쓰는 거죠. having pp꼴로 쓰는 거 문제 없습니다. 친절한 사람이어서 그녀는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주어가 없죠? 누가 사랑받습니까? 네, 그녀가 사랑받습니다. 말 됩니다. 자, 모든 점이 고려된다면 그랬습니다. 모든 점이 고려된다면 그녀가 지기에 가장 적임인 사람이다.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글쎄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모든 점이 고려된다면 너무나 여러분들 말이죠. 영문에 맞게끔 너무나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서 우리말을 달아줘서 조금 뭐 어쨌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사실은 좀 드는데 말이죠. 자, 우리가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considering all things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consider all things 아니면 taking account of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taking account of all things 이런 식으로 해서 말입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아니면은 바로 taking 써버리고요. 그 다음에 all things into consideration이라고 해서 바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예, 이런 표현을 써서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considering all things, taking account of all things, taking all things into consideration. 보통 이렇게 써버리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요 놈을 목적으로 주어로 가져가 버렸죠? 앞으로 가져가 버렸죠? 즉, 다시 해서 목적으로 앞으로 빼버렸다는 얘기는 능동이나 수동이라는 얘기고, 수동이라는 얘기는 현재 분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라는 얘기죠. 따라서 all things considered라고 하는 거 문제 없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라는 표현입니다. 더불어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기억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네, 자, 이렇습니다. 참 오랜만에 나온 표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With the legs crossed. 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좋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미쳤죠? 네, 미쳤죠? 네, 미쳤죠? 왜 미쳤냐? 네, 왜 미쳤냐? 또 여러분들 대조를 나타내는 by contrast 또 나왔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 수업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올해 또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워낙 미친놈이 네, 진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by contrast, in contrast 온대야 되는데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여러분 바이 컨트로스트 말씀드렸었죠. 그랬더니 어김없이 또 바이 컨트로스트 또 나왔습니다. 어김없이 또 나왔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낼 수 있을까? 진짜 좀 아주 특이하다.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 컨트로스트 자 이렇게 됐습니다. 특이하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8개가 다 다릅니다. 이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만 찾아라. 하나만 찾아 답이 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거기에서 괜히 쓸데없이 많은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의할 때 50선에서도 여러분 분명히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볼 거 없죠? 발리 얘기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뭔가 이집트 얘기 나왔죠?
말리하고 이집트에 나왔습니다.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어조는 여기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laugh and joyful 자 잃어버렸으니까 굳이 여러분 어조 플러스 얘기하는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grief를 했습니다. grief 그랬습니다. 여러분 dwell on이라는 것이 말이죠. 원래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이 되어 있죠. 그죠? 심사숙고하다. 그런데 저게 바로 뭐냐? 길게 좀 느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드웰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주저앉는 거거든요. 완전 주저앉아서 그냥 그 자리에 거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해서 그들의 슬픔을 길게 한다는 거죠. 요걸 썼기 때문에 또 길게라고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슬픔을 말이죠. 길게 한다. 길게 끌고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길게 끌고 간다. 어쨌든 슬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역접이 되는 거 분명합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말리 이렇게 표현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표현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연결사 문제는 어디까지나 여러분 어조 문제 아니겠습니까? 빠르게 잊혀진다 그랬으니까 어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빠르게 잊혀진다 그래버렸습니다. 그리고 중단, 단절로 끝난다 그랬으니까 결국 또 마이너스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순접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순접으로 본 게 바로 뭐가 돼버리는 것입니까? 순접으로 본 게 바로 임팩트가 돼버리는 거죠. 임팩트라는 것은 물론 역접을 여러분들 끌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임팩트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보다 더 구체화해서 재차 설명해 주는 것을 여러분 얘기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임팩트라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잊혀진다라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단절을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잊혀진다. 그 말은 단절이라는 겁니다. 쉽게 죽은 사람이 잊혀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단절을 의미한다. 단절이 된다. 바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재차 다시 설명해 주는 그런 기능, 즉 순접으로서 임팩트를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저는 뭐 보실까요? 어조 뭡니까? 마이너스죠? 플러스죠? 네, 정답 4번입니다. 네,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진짜 많이 연습했잖아요. 그죠? 많이 연습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 많이 연습했어요. 작년에 국가지교도 여러분 이 문제 있었습니다. 작년에 국가지교도 이 문제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기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inevitable이 정답이었었던 거. inevitable, 불가피하냐라고 해서 말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이라는 단어였었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파인 레스토랑트라고 해서 말인데 고급 식당과 관련된 바로 지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 바로 이러했었던 문제가 돼버리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딱 보고서 이거 어조 플러스인데 보니까 보기는 플러스 되는 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자, 여기서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진짜 우리가 여러분 똑똑해서 논리 독해해서 수도 없이 여러분 연습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구조 아니겠습니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분사구문과 주절의 관계는 순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그런데 고맙게도 이 자리가 지금 엔드하고 다시 또 나와버린 거죠.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서 요걸 빼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하고 여러분들 순접관계 아니면 얘하고 순접관계 어느 경우로 보더라도 답을 쉽게 찾아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볼까요? Bring in large amount here into contact 그랬습니다. 가져오는 거예요. 어쨌거나 가져오는 겁니다. 플러스가 되고 있죠. 그래도 이것이 여러분 말이죠. 마음에 안 드신다면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랬죠. 플러스죠. 그럼 얘도 플러스 보셔야 돼요. 그럼 얘도 뭡니까? 플러스로 보는 겁니다. 됐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린 그대로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그대로 바로 뭡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의문문이 들어있을 때는 그 의문문이 주제문이거나 말이죠. 그거에 답에 해당되는 바로 그 다음 문장이 주제문의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거 말입니다. 바로 이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의문문 잘 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죠. 의문문 잘 봐라. 의문문 잘 봐라. 그럼 의문문이 말이죠. 주제문이거나 아니면 의문문이 최소한 힌트 암시라도 제시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여기서 또 보실 게 뭐 있습니까? 심리학자 나왔죠? 저는 이걸로 끝나버렸다. 심리학자 나왔죠? 이걸로 끝나버렸습니다. 네, 심리학자 나와버렸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뭔지 아시죠? 또 제가 그랬잖아요. 연구, 실험, 조사, 통계 등등이 들어가 있으면 그 문장이 주제문이고 앞 문장이 주제문이다. 즉 다시 그래서 심리학자를 여러분 제시한 것은 바로 뭡니까?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말이죠. 객관적으로 설명하고자
바로 심리학자, 즉 전문가를 끌고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너무나도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얘기해서 방법이 전부 다 통해버리는, 즉 다시 얘기해서 의문문 잘 봐라, 그리고 연구, 실험, 조사, 통계 등을 잘 봐라. 그리고 저는 또 뭘 말씀드립니까? 이하가 전부 다 시제가 과거입니다. 제가 또 뭐라 그랬습니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합니다. 그럼 그 글의 주제는 어디에 있다? 현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실까요? 여기서 보시는 것좀 시제가 뭡니까? 현재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현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이 전부 다 과거가 되어버렸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거 있죠. 지금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여러분 아까 보신 것처럼 by control처럼 뭡니까? 서로 대조되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것은 글의 전개 방식도 여러분 생각해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글의 전개 방식 생각해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라고 하고서 아주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 그러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미국과 일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서로 대조가 되는 그런 전개 방식을 택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여기도 whereas 있지 않습니까? 서로 대조되는 거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대조. 또 마지막에 또 whereas가 한 번 더 있었는데 말입니다. 네, 여기 있죠? whereas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서로 미국과 일본을 대조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조 차이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됐죠? 바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비록 쉽긴 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지금 좋아하시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작년에 출제하신 분이 그대로 출제했다. 분명히 작년에 출제하신 분이 그대로 출제했다. 진짜 그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출제하신 분이 그대로 출제했다. 너무나 똑같게 여러분 갔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똑같게 가버렸습니다. 자,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번입니다. 네, 18번 되겠습니다. 바로 이 유형 말입니다. 이 유형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어진 문장에서 힌트를 찾거나 아니면은 유사 내용을 본문에서 골라라. 지금 여기에서 문제 출제하신 분은 저는 이거다. 첫째, 넣습니다. 앞하고 순접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저는 비교급을 썼다라는 거, 더 쉽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또한 어조는 플러스가 되고 있다. 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바로 주어가 바로 뭡니까? 물론 P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P와 관련이 있구나. 그래 대해서 P 플러스 앞하고는 순접이 돼버립니다. 근데 여기 플러스니까 앞에도 플러스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어조로 말입니다. 어조로. 그리고 P와 관련된 얘기니까 P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여러분 바로 P와 관련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여기 있죠? 3번과 그리고 바로 뭐가 돼버립니까? 4번이죠? 네, 여기도 4번이 있죠. 바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바로 3번하고 4번에서 고민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억합니다. 3번하고 4번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답은 물론 4번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바대로 이것은 어조가 사실상 플러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일단 여기만 보더라도 말이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피가 말이죠. 억지로 말이죠. 다리로 보내주고 말이죠. 그리고 몸 전체에서 산소를 빼앗아버린다. 빼앗아버리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빼앗아버리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시는 바대로 바로 뭡니까? 어조가 바로 뭡니까? 뇌로다 말이죠. 심장에 피를 보내는 게 더 쉽다 그랬는데 이건 아니겠죠.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대로 몸 전체에서 말이죠. 산소를 빼앗아버려서 치명적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바로 어조를 긍조로 끌고 와줘야 되는데 말입니다. 바로 이거죠. more tolerable to people입니다. 사람들이 더욱 견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욱 견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욱 견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견디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결국 뭔가 더 쉬울 수도 있다. 즉 다시 해서 여기에서 비교급이 들어가 있는 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뭐라 그랬습니까? 유사 내용끼리 묶어라 그랬으니까 비교급을 제시한 것 똑같이 비교급과 묶어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바로 요것이었습니다. 네, 자, 19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지입니다. 네, 요지입니다. 네, 이게 상당히 좀 어렵죠? 네, 요거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사이트에서 인용을 했더라고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사이트에서 인용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문제를 때 이 사이트 가서 많이 문제 여러분들 계속해서 유사한 문제를 또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요지입니다. 요지도 어떻습니까? 주제나 제목과 마찬가지로 문도문미 살펴보시고 핵심어를 골라주시는 것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그랬죠.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만 정확히 해석하게 되면 그 문제의 정답은 아주 쉽게 볼 수가 있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이죠. job offer입니다. 그냥 offer라고 했으면 job offer입니다. 사실은. 제안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일자리 제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자리 제안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쫙 열 몇 개가, 한 12개인가 12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인용을 했더라고 보니까요. 만일 누군가 당신에게 일자리 제안을 합니다. 그럼 당신은 말이죠. 아주 타당하게 바로 걱정을 할 겁니다. 그것의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누가 일자리, 우리 회사에서 일 좀 해줄래? 그런 말이죠. 그래? 야, 그럼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뭐야? 가면 월급 얼마 달라고 할까? 주에 며칠 근무한다고 할까? 뭐, 연차,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는가? 뭐, 각종 혜택 같은 건 어떻게 되는가 말이야. 뭐, 이런 거. 나중에 승진,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고민할 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be better off ing입니다. 뭐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당신의 모든 변화를,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직장을 바꾸는 거란 말이죠. 사실은 바꾸면서 생겨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월급이 또 올라갈 수 있겠고 말이죠. 그죠? 뭔가 직급이 달라질 수 있겠고 말이죠. 그죠? 근무 일수 달라질 수 있겠고 말이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모든 변화를 제안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be better off ing라고 했었죠? 뭐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at once입니다. 동시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걸 즉시라고 하는 건 이건 좀 사실은 그렇고요. 올과 여러분 이거 만나버렸죠. 요럴 때는 말이죠. 이게 동시에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한꺼번에라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변화를 제안하는 거 이게 더 좋습니다. 주제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말하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죠. 다시 뭐라 했습니까? 이게 더 좋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즉 다시 그래서 이게 더 좋으니까 쓸데없이 이런 소리 하지 말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라는 거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문장 보고 이거로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저는 여기서 동시에 에런스를 보고서 이건데 simultaneously 이게 바로 뭡니까? 에런스의 동의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 영어의 핵심은 뭐라고요? 바꿔쓰기 이거란 말입니다. 바꿔쓰기. 모든 것이라는 것은 멀티플로 표시해버린 거죠. 그죠? 바로 이것이 돼버립니다. 시리어스리는 순차적으로 말하는 시리즈라는 건 뭡니까? 오늘 하나 내놓고 내일 하나 내놓고 이게 시리즈 아닙니까? 뭐 우리가 그죠? 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네, 바로 요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신 말이죠. 조구조를 여러분들 조금 혹시 내가 여러분들 요거 드리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Don't drink and drive. 요거 말입니다. Don't drink and drive. 제가 요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Don't drink and drive. 이거 바로 뭐예요? 술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운전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죠, 설마. 술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운전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죠. 제가 그랬죠. Don't drink and drive에서는 얘가 1번, 얘가 2번, 그리고 마지막에 don't를 3번 이렇게 봐라. 그러니까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Don't say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거 여러분 구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렵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문장 정확히 해석해 줘야 된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더 나아요 그러면서 이거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는 이게 더 나니까 이거 하지 말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월급이 너무 작아요. 좀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그 다음으로 고맙습니다. 여기 두 가지 제가 또 원하는 게 두 가지 다른 게 더 있는데요 라고 해서 이어서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 처음에 월급이 너무 작아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는 그 다음에 좀 심사숙고하고 말이죠. 알았어 라고 해서 일단 그 문제를 좀 뭔가 해결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원하는 게 두 개 다른 게 또 여기 있는데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한꺼번에 말하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죠? 요거란 말입니다. 요거였습니다. 됐죠? 이 정도면 여러분 감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하는 진짜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리라 믿습니다. 네.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mid halfway는 타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타협이 다 끝났구나라고 느낀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mid halfway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보기가 너무나 여러분들 거리가 멀어요. 무슨 민감한 주제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시간 얘기는 또 없지 않습니까? 글쎄, 다이렉트 얘기도 이건 지금 전혀 지금 느끼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워낙 질문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엉뚱하게 찍으셨던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마지막 20번 문제 힌트 그랬죠? 요거는 뭡니까? 힌트를 잡아라. 그리고 유사 내용끼리 묶어라.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여러분들 힌트라는 거 늘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뭡니까? These characteristics입니다. These가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 These가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 그럼 이 앞에 characteristics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보십시오. certain characteristics입니다. 요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certain characteristics, 요걸 가리키는 겁니다. 요거죠.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말이죠. 글쎄, 이걸 왜 그랬을까? 솔직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죠. 왜 그랬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말이죠. 여기에서 지금 characteristic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도 characteristic이 나오고 있죠. 어디 갔습니까? characteristic.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characteristic은 뭡니까? 복수가 아닌 단수란 말입니다. 다르잖아요. 그죠? 만일에 여기에 캐릭터리스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C의 캐릭터리스틱과 B에서 언급하는 복수의 캐릭터리스틱 수와 연계가 된다라고 물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복수, 단수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서 B번의 These characteristics는 주어진 문장의 characteristics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합니까? 복수가 있을 때는 복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즉 다시 해서 이러한 특성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B 다음에 C가 오는 거죠.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누구 얘기 나옵니까? 라마르크 얘기 나오죠. 그죠? 여기도 라마르크 얘기 나오죠? 예. 어디 갔습니까? 라마르크 얘기 나옵니다. 근데 A번에서도 라마르크 얘기 나오지만 여기서 바로 누가 나옵니까? 바로 다윈 얘기 나오고 있죠. 그죠? 다윈 얘기 나오고 있죠. 바로 그래서 라마르크 얘기에서 결국 다윈 얘기로 이어지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네. B, C, A가 되는데 B, C로 되어 있는 거 뭐 보시는 바죠. 하나밖에는 없네요. 그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요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이러한 힌트들 잡아내는 거 제가 여러분들 진짜 어느 시험보다도 진짜 많이 여러분 적용되는 것들로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지방직은 이게 더 여러분들 심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되새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만일에 제가 오늘 처음 들으신다고 한다면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한번 여러분 되새기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 따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여러분들 해내실 수 있어야 되니까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도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 도전의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여러분들 좋은 소식 가지고 우리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